아니, 이렇게 늦은 밤에도 좀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정말, 부방대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라는 게 수천만이 같이 살아가는데, 이런 이제,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온 거는, 이거 투표지 용지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 한교안 이제 캠프에서 우리 부방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전에 바살리아 TV 조슈아 씨, 뭐 우리 위명순 집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거기가 새벽까지 해가지고 이 투표지 접는 거 막 그 투표함에 넣는 거 뭐 이런 거 여기다 전시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여기 전시물도 직접 와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번지 73 2층 우선 빌딩 2층이요. 기아자동차 2층이거든요. 여기 오면 전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 카메라에 가까이 가서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투표지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접어넣자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접은 투표지하고 이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대부분 가운데 한 번씩 접어가지고 넣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은 막 세로로 접는 사람도 있고 두 번, 세 번 접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거 종이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접어놓으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접힌 것들이 다 보여요. 이게 이제 원래 투표지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막 이렇게 꾸깃꾸깃하고 이걸 이제 막 투표하면 집어넣으면 그 자체로 또 막 접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걸 여기다 좀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검증기일에 본 투표지는 완전히 이거예요. 요거 완전히 이건 하나도 안 접은 거거든요. 이거하고 저기 진짜 투표지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갖다 놓고도 그냥 뻔뻔스럽게 지금 2년 이상 동안 아주 시침이 딱 떼고 그냥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안 접은 거거든요. 안 접은 걸 이걸 전체를 한 10몇만 장을 대부분 이렇게 갖다가 박스채로 갖다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진짜 투표집네 하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냥 국민들 그냥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언론이고 정치인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한탄해갈 될 일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냥 상당히 부패해 있고 마냥 타락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굉장히 막 의롭고 뭐 이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국가사회라는 거는 지도자들은 또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강직하고 청렴하고 왜냐면 직이라면 그렇잖아요. 봉사하는 직이잖아, 그죠? 많은 국민들 그중에는 약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는 본인들 그다음 희생적으로 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공직에 취임을 하고 선거에 우리가 뽑아주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막 불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방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나라가 잘 되려면 그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축출해 낼 수 있는 이런 역량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선진 사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가지고 지금 이제 서구 사회 선진국들은 그렇게 된 거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이런 여론 정치가 발달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 조선 왕조 시대 왕에 의해서 이제 통치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일제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겨우 근대 문물을 이제 미군 군정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마련하고 또 선각자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 여러 선구자들이 와서 대한민국 의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온 지가 한 70여 년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이만큼 발전해갖고 그 중간에 또 독재도 겪었고 또 그걸 해서 민주화도 겪고 또 막 그 여야가 엄청나게 국회에서 그냥 막 난장판 하는데 그런 것도 질서가 잡혀가고 또 정권 교체도 전혀 안 되는 정권 교체가 이렇게 돼 나가는 상황에 국민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알게 됐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일어난데도 여야 뭐 정치인들
자기가 선거에 진 사람들도 그냥 덮고 그냥 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 입을 막아버리고 왕따시켜버리고 우리 한교안 총리님은 국무총리를 하셨잖아, 그죠? 그리고 저분이 뭐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경력이라든지 본인 뭐 검사를 지내시고 법무장관 하신 분인데 그냥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닌데도 언론이 한 개도 안 써줘요. 안 써주고 그래서 그 한교안 TV를 우리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유일하게 이게 통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한교안 TV 좀 구독자 좀 많이 늘려주세요. 그래서 30만, 50만, 100만 이렇게 해서 이 자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로 우리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바다로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아직은 이게 그런데 어쨌든 정부도 바뀌었잖아, 그죠? 완전히 엉터리 같은 그런 대통령 모시고 아주 저도 생각하면 속에 신물이 나요, 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이 대통령 한 명만 바뀌니까 분위기가 바뀌잖아, 그죠? 분위기가 바뀌고 자유 35번 자유를 외치잖아, 그죠? 그만큼 이게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민주 세력이냐 하고 거짓말을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나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난 그게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쇼를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진짜 그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한심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겪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정선거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난 그 3구 대선 그 부방대 활동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일생의 저 프라이드로 여기거든요. 제가 정말 나중에 뭐 변변치 않게 해가지고 죽더라도 이거 부정선거 막는데 기여한 이거 자체는 저의 그냥 일평생에 내가 중요한 일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이렇게 남길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시거든요. 우리 나같이 이거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여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좀 그게 우리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선거 결과 조작된 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조작이 아무래도 아까 보면 딱 비율에 의한 건 전산으로밖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조작 방식이라는 거. 이 실제로 투표함 이렇게 개함을 하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별의별 뭐 종이가 이쪽으로도 접혀 있고 저쪽으로 접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투표지예요. 그리고 이 투표지가 아까 그 색깔이 여러 가지라고 이제 아까 비례대표 연두색은 이제 뭐죠? 아까 그 시군 구청장 선거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요. 거기에 대해서 연두색 용지도 있고 흰색 용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용지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짜 투표지 만들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여기 칸칸이 이제 나눠준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이쪽에 안 갈 투표지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육안으로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카메라를 딱 놓고 그냥 계속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밝혀지더라고요. 나중에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투표지 이게 이제 그 실제로 4.15 총선 당시에 그 투표지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색깔이 조금 이상해요. 원래 흰색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표 날인된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그 실제 그 당일 투표지도 투표지가 투입됐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소수고 그래도 당일 투표지는 상대적으로 위조가 그러니까 조작이 좀 어려운가 봐요. 실제로 실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참관인 하신 분들 또 주변에 외곽 경비하신 분들이 투표함을 지켜주면 되고 이거 어떤 분이 참 제보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선거 시작되기 전에 선관위원회에다가 투표소를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특히 당일 투표소. 우리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 당일 투표소가 뭐 1투표소, 2투표소, 3, 4, 5, 6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투표소가 없는 게 있대요. 말하자면 투표함을 늘려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 가지고
위장된 투표소가 있다는 걸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수많은 투표소를 일일이 우리 다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여기 사시는 지역에 투표소가 사전 투표소는 어디 설치되고 당일 투표소는 어디 설치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그래도 관심 있는 분이 뭐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확인했다가 나중에 좀 투표함하고 투표소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맞춰보시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이건 창의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서버에 이제 이거 데이터 선거인 명부가 저장이 되고 각 투표소에서는 그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제 투표를 실시를 하고요. 실시하는데 그래서 이 선거인 명부는 사실은 이제 정당에서 미리 좀 사전에 그러니까 4월 지금이 5월인가요? 5월 10일. 이거 5월 10일자로 이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라 그러더라고요. 5월 10일 날로 선거인 명부 확정이 된 거예요. 5월 10일이면 엊그제잖아, 그죠? 엊그제로 이제 그 날짜까지 등록된 사람이 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복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선거인 명부를. 그거는 아마 후보자들이나 정당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난 대선 때도 국힘당 쪽에 재반 통합 그 선거인 명부 좀 하나 받아라 그러니까 그거 끝까지 그걸 안 받아놨어요. 그만큼 참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새로 시작된 정부 여당이니까 가급적 격려해드리고 또 더 잘 하시도록 이렇게 지금은 이제 힘을 보태드려야 될 시기라서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이 선거에 관해서는 좀 책임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명부를 미리 받아놔야 돼요. 받아놔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이게 실제로 선거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 선거인 명부를 나중에 고향 법원에서 이제 검증기일에 가서 봤더니 이거 가짜 선거인들을 많이 등록을 해놨어요. 그게 어떤 관계냐면 오늘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사전투표의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이 만일 20%만 안 돼도 전체 선거인의 21%만 안 돼도 조작을 웬만큼 10몇 프로 해도 그 이제 당락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전 선거에 인구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 이 조작의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전 선거보다는 당일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전 선거가 조작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 명부를 받아놓고 나중에 이걸 뭐 검증할 수 있는 일단 미리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미리 받아놓으면 좀 조작한 사람도 겁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명부에 관해서도 원래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 이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자료 복사본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 개인한테는 안 해줄 거예요. 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한테만 해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공직선거관리 규칙에는 명부 4번을 교부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통합선거인 명부는 아니고요. 이제 선거 끝난 후에 이 선거인 명부를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안 돼. 너무 깨끗해요. 저건 나중에 새로 만든 명부 같아요. 실제로 새로 만들었다고 거기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차를 새로 해놨는데 어떤 건 도장도 안 찍혀 있어요. 그 선관위원장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그 도장 찍는 관인이 안 찍혀 있어요. 그러니 참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정은 아주 세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규정을 따지고 가서 막 감시 활동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공정한 선거관리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앙선관위원부터 그 사람들이 공정하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방선관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에 불성실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혹시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거기 개표장에는 선관위원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이 뭐 9명 정도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 명단 미리 확인했다가 그 사람들 진짜 앉아 있는지 다 확인 좀 해보세요. 그리고 뭔가 거기서 이해할 일이 있으면 선관위원들한테 직접 이의하셔요. 이의하시고 와서 현장에 가보자 확인하자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되게 지역에서 유지들이거나 법관들이거나 변호사들이거나 좀 그래도 존경받는 분들이 선관위원들을 하시거든요. 그분들로 직접 그냥 선거에 개입하게끔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확인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그 자기 개인 도장을 그 서명 날인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감시를 해주고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이 서류들을 하긴 하는데 특히 개표 상황표라는 거는 선거가 끝나면 이제 최종 이렇게 집계한 표거든요. 거기에 선관위원들이 다 확인 도장을 찍는데 도장이 보니까 이게 개인이 개별적으로 날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부 한 사람이 그냥 전부 쫙 찍은 것 같은. 그리고 도장도 똑같아요. 그리고 시뻘건 그냥 인주가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든지 아니면 선관위 직원들이 도장을 자기네들이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그걸 찍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서 제가 단언은 못하겠는데 적어도 선관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도장 찍고 이런 걸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가서 선관위원들을 쪼아야 돼요. 현장에서 쪼고 이리 나오라. 이거 선관위원들 당신들 자리 제대로 앉아있냐? 그런 사람 선관위원 맞냐? 이런 걸 그냥 계속 물어보고 뭐 물어보는데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선거에는 이제 이런 기록을 작성을 하거든요. 투표할 때는 투표록이라는 걸 작성하고, 그건 투표관리관이 작성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총 투표인이 몇 명이 투표를 하고, 그 중에 투표하는 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다 이상상을 기록하게 돼 있고, 거기에 뭐 투표지를 새로 이제 발행을 해줬다면 그것도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봤더니 배춧잎 투표지, 뭐 일장기 투표 이런 거 나오면, 거기서 만일 이의가 있었다면 그게 다 기록하게 돼 있고, 우리가 투표 관리, 투표 참관인이나 투표하는 분들이 이의를 하면 그걸, 거기다 투표록에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 투표록은 나중에 투표함하고 같이 개표장으로 옮겨지거든요. 개표장에서는 개표하면서 그 투표록을 확인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이제 개표에, 반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거든요. 여기 사전 투표록이 있고 또 당일 투표록이 있고 그건 투표할 때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 투표는 전산으로 이루어지니까 컴퓨터로 이루어진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 이제 그 투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근데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못 찍게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 전산 그 화면을. 근데 적어도 이제 투표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때는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사진도 찍자 하고 요구하면 뭐 그런 거조차 막으면 너무 심한 거니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 나중에 투표록 이제 작성할 때 그 내용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부방대에서.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부방대가 우리가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아마 담당 강사님이 계시고 우리 박 감독님이 전체 주관해가지고 이런 건 안내를 할 거예요. 이런 일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관해 주시면 좋겠고, 뭐 촬영을 않더라도 안에 참관하신 분들은 발을정자 노트 가지고 일일이 투표하는 분들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막 이런 이제 그 데이터 자체를 막 조작한다는 이런 내용들. 오전 10시 45분,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사전투표율을 오전 10시 15분 전에 다 발표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드러나요. 이것들은 아마 제도를 다루는 국회라든지 이제 정치권에서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이걸 개선을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교안 대표님 주최로 심포지움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열어가고 있거든요. 이번 새로운 심포지움은 지난 4월 25일 날 법의 날에 국회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월요일 날도 가급적이면 국회 도서관이나 국회 회의실이나 이런 거 빌려가지고 심포지움 할 텐데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공지해드리면 좀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투표함을 전번에도 그냥 그 부평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투표함을 그냥 지 맘대로 가지고 막 많이 팔라 그러다 걸려가지고 아주 경찰관들이 막 대치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막 고소고발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투표함을 잘 지켜야 돼요. 투표함은 원래 경찰관이 호송하게 돼 있거든. 이송할 때. 내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편 투표함 및 제외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 참관인 정당 후보자별 1인씩 참관하에 봉쇄 봉인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경비경찰 2명의 동반하에 관내 사전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 그 다음에 우편 투표함 및 관내 사전 투표함 이송 시에는 거소 선상 투표 신고인 명부, 전산자료 복사부분 포함, 거소 선상 투표 신고서 철, 거소 투표 등 발송 접수록, 사전 투표록, 선상 투표 발송 접수 상황 등 관계서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함. 제외 투표함 이송 시에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와 재선거인 명부, 제외 투표 접수록 가지고 가야 함. 그리고 여기 밑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우편 투표함, 관내 사전 투표함 및 제외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함의 봉쇄 봉인 상태를 재확인하되 이송에 동반할 개표 참관인에게 투표함 특수봉인지의 보안성에 대해 설명한 후 우편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확인서 진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가로 우리가 이제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 투표함을 이송하는데 아무도 동승하는 사람도 없이 운전사 혼자 그냥 사전 투표함을 이렇게 이송하고 왔다는 게 옛날 이제 4.15 때 근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가 이제 4.15 총선의 부정선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하늘색 캐리어도 쏜살같이 반입되고 자녀 투표용지도 반입되고 자녀 투표용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서류 가방 있잖아 여행 가방 같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투표지를 이렇게 막 반입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다 이렇게 감시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각 그 지역에 이제 부방대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조직적으로 한번 이런 분야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저런 캐리어 같은 거 저 안에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다 현장에 감시해서 현장에 보시고 저런 거 있으면 이게 뭡니까 한번 확인합시다. 이렇게 해볼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몇만 장 투표지 반입된 거 막았다 그러고 그거 대박인 거거든. 전번에 왜 선관위 국장방에서 투표지 5만 장 발견한 거 이런 사건들처럼요. 네. 그리고 투표함을 여러분들 이제 투표 관리할 때 이제 봉인 뭐 이렇게 서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개표할 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여튼 이런 봉투 같은 것도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이 봉투에다가 투표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 복잡한 상황에서 뭐 투표 감시, 개표 감시 뭐 이렇게 이제 거기 참여한 인원만 수백 명이거든요. 개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전체 인원 뭐 보면 막 수백 명이 참여를 하는데 그걸 개인이 한 사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팁을 드리면 특히 개표장에서는 개표 참관인으로 이제
허락받아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2층에서 관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현장 개표장에 가시면 내가 개표 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거기서 뭔가 표차를 주고 2층에 가서 관람을 하게 해줘요. 그럼 관람석에서 좀 누가 촬영을 해주면서 개표 참관하는 분들을 서포트 해주거나 서로 연락하면서 저기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위에서 찍으면 이런 걸 다 조망하는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촬영을 해놓으면 나중에 다 우리가 이 부정선거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참관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잘 가늠이 안 돼. 이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 개표장이 이런 데구나. 여기 종로거든요. 종로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도 보면 막 그 투표소별로 황교안 대표님 표가 몇 프로를 이쪽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요만큼씩. 전부 다 일률적으로. 그러면 황교안 대표에서는 마이너스 0, 뭐 얼마, 이쪽 플러스 얼마.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님을 완전히 낙마시켜버리고, 그건 저 사람들 작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황 대표님 같이 강직한 분이 이렇게 정치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얘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좀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당선되고 또 국민의 뜻이라면 누가 당선돼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그걸 사기쳐가지고 투표지 숫자를 바꾸거나 가짜 투표를 집어넣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제 경찰관들이나 이제 검사가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우리가 발견해가 신고를 해줘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6월 1일 날은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저도 좀 힘을 내고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뭐 아주 6월 1일 날까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하시고 모든 이렇게 선거 출마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부정선거만 막겠다고 앞장서고 이제 대장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 참모 역할을 하고 우리 박 감독님도 그냥 중대장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6일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막아내가지고 그 정도면 조금 그래도 이제 좀 당분간 정부의 역할을 지켜보면서 또 새로 된 법무장관의 역할을 보고 또 경찰관들도 요즘 태도가 바뀌었어요. 정부가 바뀌니까 경찰에서 부정선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만간에 지난 부선거들 부정선거 상당히 빵빵 터지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선거무효소송도 이미 이제 증거를 저희들이 많이 밝혀냈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아마 선거무효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상당히 꿈도 좋은 꿈을 꿨고요. 승소할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한번 제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가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끔 꿈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는 증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뭐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도 그래도 저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결국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길로 가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위기만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유대인들보다 IQ가 10이 더 높대요. 전 세계에서 IQ 1등이 대한민국 남한이고 IQ 2등이 북한이에요. 이런 나라니까 그만큼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이렇게 애국가를 부른 나라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